11월 달부터 굉장한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 아무래도 금액이 크신 분이나 투자 경력이 조금 짧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등주의 모습을 보이는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게 쉽지가 않을 건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다시 한 번 더 돌아가면 많이 올랐다.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왔다. 그리고 환경이 전염병 또 확진자가 좀 굉장히 늘고 있죠.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수출주 쪽에 조금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도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급등을 했는데 정확한 이유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중국 쪽에 있는 회사, 반도체 굴기라는 거를 이제 내세우면서 반도체 산업을 성장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러한 문제가 생겨버렸죠. 이런 문제 생겼고, 결국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공급이 좀 딸릴 수 있지 않느냐, 공급이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아무래도 공급이 줄어들면 점유율이 높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반사 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러한 내용들을 세력들이 이미 알지 않았을까. 이런 채무 불이행, 이렇게 유동성 위기가 오면 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소문이 다 돌잖아요. 그리고 금융 쪽에서는 소문이 다 돌지만, 이러한 정보들을 개미 투자자분들은 사실 알기가 어렵죠. 알기가 어렵고, 결국 이러한 이유, 상승을 급등한 이유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일부 이런 유동성 이익이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런데 이런 이제 재료가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러한 부분 반사 이익을 보고 삼성전자에 또 집중 투자를 하거나 신용으로 삼성전자를 매수를 한다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죠. 원화 강세와 관련, 그죠? 환율이죠. 환율 1,000원 초반대까지 떨어졌죠. 일봉으로 보시는 건데, 이 원달러 환율이 좀 중요한 부분. 맨 위에 게 삼성전자, 그 다음 중간에 있는 게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코스피. 맨 밑에 게 환율 차트인데, 이 중에 보면 삼성전자와 종합주가 지수는 거의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환율 관계가 이 두 개, 삼성전자와 코스피하고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 아무래도 종합주가 지수나 삼성전자의 꼭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제 방송을 지금 계속 보시면 이러한 부분도, 걱정도 또 해결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지금 이틀 연속 11일 하고 행보 조정을 했죠. 행보 조정을 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거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에 나침판 역할을 하는 지수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단기 조정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올라오다가 바로 이렇게 수직 급등하는 거는 한 번도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중간중간 계속해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며칠 조정한다고 해서 또 이걸 때문에 또 삼성전자가 금방 또 하락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죠. 반도체 지수의 주가 추이도 이렇게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계속 구상향했다라는 거, 이렇게 참고용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주식을 이제 월봉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차트로 보면 제가 눈사람 옆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상승 구간과 조정 구간을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신고가 경신 후의 추이를 보자. 삼성전자 투자를 길게,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길게 가지고 가면 수익이 나는 건 다 알아요. 길게 오랫동안 투자를 할 수 없는 게, 그걸 알고 있더라도 급락이 이렇게 와버리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거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상승 구간과 조정 구간 보시죠. 상승 구간 있죠. 조정 구간보다 짧아요. 상승은 조금, 조정은 길게 하고, 상승은 조금 바로 조정 오고, 상승은 조금, 조정은 길게. 여기서 지금 그림에 보면 상승 기간이 긴 것 같지만, 여기는 1년 6개월 정도였습니다.
여기는 거의 2년입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승하는 기간이 조정하는 기간보다 짧았습니다. 그리고 꼭 투자에 참고하실 때 보면 상승 기간, 조정 기간, 상승 기간, 조정 기간,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상승할 것 같지만 역사적인 이런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를 보면 상승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다. 어떨 때는 1년, 또 어떨 때는 뭐 1년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그렇다면 신고가 경신 후에 추이를 또 대략적으로 추측,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게 이제 2017년도 고점이죠. 깨버렸어요. 2019년도에도 한번 깨고 20년도에 깨고 2019년도에는 깼지만 바로 급락 맞았지만 다시 2020년도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선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이 구간입니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월봉입니다. 몇 개월을 상승했죠. 여기도 선을 꺼보시면 또 여기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계속 달렸습니다. 몇 개월 동안. 그럼 여기가 경신한 지 지금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부분도 한번 꼭 생각을 해 보시고요. 예전 것도 한번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이게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을 너무 크게 가져가지 마라. 여기서 또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기서 지금 73,900원 샀어요. 여기에서 볼 때는 고점이죠. 여기도 고점이죠. 여기도 고점입니다. 여기도 고점이었고 시간이 지나니까 다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간을, 하락하는 구간을, 조정 보이는 구간을 견디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시라. 제가 방송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뭐 한 30, 40% 올라왔다고 해서 너무 많이 올라온 게 아니냐. 초대형 우량주,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매도의 기회를 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매매를 너무 서두르실 필요 없다. 다른 지표 말씀을 드리면 DXI 지수입니다. DXI, 그러니까 디램 익스체인지라는 회사에서 발표하는 지수인데요. 꼭 참고를 해줬으면 하는 이유는 현물 거래가가 고정 거래 가격보다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현물 거래 가격이 오르면 점시 후에 또 고정 거래 가격이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이 DXI 지수하고 반도체 업종을 투자를 하신다면 DXI 지수하고 제가 예전부터 계속 봐야 된다는 이런 SOX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 두 개 지수는 무조건 보셔야 된다. 이 지표를 제가 준비한 이유는 바닥을 8월 말에 2020년 올해죠. 8월 말에 바닥을 찍고 현물 거래 가격이 DXI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좀 급등세를 보이지 않았을까. 뉴스에서도 뭐 반사익도 있을 수도 있고 DXI 지수에 이런 반등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두 개입니다. DXI 지수하고 SOX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 반도체 업종을 투자할 때는 꼭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저점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와서 이제는 삼성전자를 매도를 하고 싶다. 정해진 목표가가 정해져 있다면 거기 목표가에 맞게 매도를 하시는 거는 제가 강추를 하죠. 항상 매매는 계획된 매매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계획된 매매가 아니고 그냥 삼성전자는 적립식이든 예미식이든 계속해서 장기 투자로 보고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너무 급등하니까 또 걱정이 돼서 삼성전자를 매도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 투자를 왜 하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고요.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는데 정말 힘들다. 지금 단기 급등하고 또 하락할 것 같아서 힘들다. 그러면 이 부분을 꼭 한번 생각해 봐줬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나온 뉴스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제가 이 두 번째는 올해 3월 달에
매일경제에 보도된 자료고요. 요거는 19년도,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우리나라 쪽에 경제 보복 조치가 들어왔을 때, 그때 7월달이죠. 7월 중순경에 보도된 매일경제 보도 자료인데요. 삼성전자의 이제 성장성을 본다 그랬잖아요. 제가 뭐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초미세 공정으로 꼽히는 EUV입니다. 극자외선 노광 기술을 D램에 적용했다.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모두 초미세 공정의 한계를 넘어선 업계 최초의 기업. 이 EUV 공정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대만의 TSMC죠. 두 곳뿐만이다. 두 곳뿐. 다른 회사들은 포기한 상태다.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지금은 TSMC가 파운드리 쪽에서 50%가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따라잡을 수 있고 1등, 2등이죠. 3, 4등은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죠. 포기를 했으니까. 삼성전자가 굉장히 앞서서 달려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 그리고 높은 점유율. 여기 보이시죠? 한국의 반도체 D램 세계 점유율 75%. 거의 독점이잖아요. 거의 독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노무라가 경고를 했죠. 만약에 일본 쪽에서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해버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D램 생산을 못하면 공급이 부족하면 되려 한국 기업의 이득이 될 수 있다. 이 높은 점유율, 독점이 왜 무서울까요? 이런 부분도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회사들이 점유율을 높이고 독점을 하려고 그럴까요? 가격 조절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격 조절 능력. 공급하는 회사가 이렇게 적다면 가격 조절 능력이 있다는 것은 결국 가격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점유율이 높은 게. 이 점유율을 깨는 게 쉽지가 않죠. 반도체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삼성전자가 미국하고 일본 기업이 가지고 있던 반도체 D램 점유율을 어떻게 깨부셨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죠. 미국하고 일본 기업들이 출혈 경쟁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메모리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삼성전자하고 미국, 일본 기업들이 싸우는 와중에 삼성전자가 차세대 제품을 생산을 하면서 사양이 높은 D램을 개발하면서 미국하고 일본 기업을 깨부셨다 그러죠. 그래서 한번 점유율이 높으면 이 점유율을 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알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 때도 그랬지만 2011년도에도 또 한번 치킨 경쟁을 했죠. 그래서 일본의 도시바 무너뜨렸죠. 독일 기업도 대만 기업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지금 차세대 D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또 다른 쪽으로 메모리뿐만이 아니고 비메모리 쪽으로도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이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성장을 보고 투자를 했다면 이런 부분은 잊지 마시고 꼭 기억을 하셔라. 갑자기 주식시장에 급락이 오면 이런 부분들 다 잊어먹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 끝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는 네이버 밴드입니다. 유튜브에서 뭐 하지 못했던 주식 기초라든지 1대1 식으로 주식 기초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유튜브 방송에서는 제가 종목 소개라든지 이런 주식 시황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도 찾는 법, 그러니까 업종의 순환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업종의 순환을 먼저 읽어가지고 주도주를 찾는 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보는 그런 방법들을 제가 네이버 밴드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1대1 뭐 종목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 제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투자 노하우를 차근차근 밴드에서 종목 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